자, HLB 주주 간담회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내용을 아주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려고 상당히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부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 길게 뭐 하기도 좀 그러니까 계속 끊어서 이렇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부 쭉 진행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말씀을 진 회장께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맥락을 결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죠. 자, 주주와 소통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통도 계속 하고 있죠. 자, 워렌 버핏도 최종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CEO하고 점심 식사 후에 투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할때 CEO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죠.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투자를 안 합니다. 자, 결국은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이번 간담회가 7번째 간담회입니다. 자, 그리고 미공개 정보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픈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오픈이 불가하다 이런 부분. 자, 그리고 주요 현안 그리고 장진우 IR 담당 이사께서 또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Q&A 순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의 상황을 한번 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바이오 기업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회사나 CEO 차원에서 부도덕한 일은 없을 거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크게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항서제약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고 이 리보세라닙은 시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간담회에서는 뭐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 리보세라닙 항암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항암 신약이냐 뭐 이런 생각이 뭐 들었겠죠. 과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항서제약에서 시판이 딱 되면서 HLB가 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기 때 자신 있었고 신중해야 했고 영업점 등에 나가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폐암, 간암 등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결론은 위암 3차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장이 폐암이나 간암 부분이 훨씬 더 크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위암 3차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단일 요법보다는 콤보가 트렌디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간파를 했기 때문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적응률이 15% 수준밖에 되지 않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에는 콤보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먼저 그래서 가장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결정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위암 3차로 먼저 결정한 겁니다. 폐암이나 간암 이런 부분도 다 자신이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간암하고 있죠. 2023년 정도 돼야지 FDA 승인 나고 이렇게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 위암은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코앞입니다. 요런 부분을 통찰을 해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신약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위암 쪽으로 결정했다 같은 말이죠. 위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서 빠르게 하자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암 지금 하고 있는 부분 희귀의약품이죠. 그래서 FDA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은 패스트 트랙을 밟게 되는 겁니다. 6개월에서 8개월 만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희귀의약품이 아니다. 그러면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죠. 그러나 얘는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의 크기가 크다, 작다 이런 부분을 지금 뭐 논하고 결정할 일이 아닌 거죠. 대세는 콤보 시장으로 빠른 진입을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신약이 탄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회사에서 보는 이 시각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약이 일단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런 이 브랜드 가치가 생기는 거죠. 야, 이거 리보세라닙은 정말 좋더라 이거. 그래서 위암 3차 4차 된 거다. 자, 그럼 이제 간암한다고 간암 데이터 보자. 이미 TAC하고 콤보한 데이터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좋죠. 자, 그런 부분 보면은 이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진입을 딱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콤보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목표로 지금 위암 시장을 공략해서 이제 거의 다 왔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전략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폐, 간암 등은 시장은 크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서 시장으로 진입하고 콤보로 시장을 확장한다. 뭐 이런 계획이죠. 요겁니다. 시장 진입은 시간을 단축해서 시장으로 진입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콤보로 시장을 확장한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통찰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CEO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시간이 단축되느냐, 크게 성장하느냐, 늦게 되느냐 이런 게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시장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각종 콤보로 진행하는 큰 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자, 위암 3차, 4차 시장 규모가 어떠한가, 뭐 이런 부분은 아주 편협한 시각이죠. 지금 뭐 위암 3차, 4차 이 시장 크기가 얼마나 얼마나 이런 거를 보는 그런 시각보다는 그 뒤에 있는 큰 산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스타트가 되게 되면은 지금 3차, 4차에서 2,900억 정도 되죠. 시장 그것도 뭐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큰 시장이지만 그 뒤에 있는 간암이라든지 위암 1차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콤보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이제 펼쳐질 거다. 이런 부분을 보면 되겠죠. 진입 이후에 간암, 대장암, 선양낭성 암종 등등 각종 암종과 여러 시술 그리고 약물들과 함께 콤보로 침투가 가능하므로 그 뒤에 발생할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판단으로 위암 시장 진입을 먼저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진행되어 온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은 17년도 2월 달에 3상을 실시하고 18년도 10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3상을 마무리하는 일은 정말로 흔하지 않죠. 자, 그러나 이렇게 빨리 진행됐습니다. 이런 거는 그만큼 이 약이 좋다 이런 거를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년 6월 27일 탑라인 발표를 했죠. 자, 이 부분도 발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뭐 어떻게 미리 한 관계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파장이 좀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됐고 19년 8월 5일에 NDA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8월 24일에 프리엔디에 신청했죠. 19년도 9월 26일에 네오파마와 본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9월 27일에 에스모 확정 발표를 했죠. 이렇게 확정 발표를 하고 성공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논문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4일에 프리엔데이 미팅을 진행했죠. 자, 8월 24일 프리엔데이 신청을 했고 10월 24일 프리엔데이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봐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24일 미팅 미니트가 접수가 되죠. 회의록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죠.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는 동안에 각종 노이즈가 상당히 많았죠.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지금까지 사실이 루머들에 대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엔데이 미팅 의사록은 임상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FDA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게 프리엔디입니다. FDA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는 게 프리엔디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빠른 시간에 FDA 승인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프리엔디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FDA 신청을 잘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회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즉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 프리-NDA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FDA 승인을 하는데 더 빠른 지름길로 안내를 받는 것이라고도 이해하면 되는 거.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프리-NDA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만약에 야 이건 우리 약이 좋으니까 우리 회사 뭐 프리-NDA 뭐 나발이고 저 FDA 사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뭐 할 필요도 없어. 이거 뭐 코빙턴 쓸 필요도 없고 우리 회사 약이 이렇게 좋은데 뭐 이러면서 회사 단독으로 방향을 정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FDA 승인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회사 단독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이 내비게이션이 없이 그냥 어디 찾아가는 겁니다. 차 타고 막 이전표 보고 이전표도 없이 그냥 막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에서 1시간 만에 갈 거리를 한 3시간, 4시간 걸리겠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DA 승인 신청 준비를 한다면 빠르게 갈 일을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가이드해 주는 것이 프리-NDA이고 올바른 길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프리-NDA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이 프리-NDA가 이 회의록이 나올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회의록이 나오면 이런 길이 올바른 길이군요 하고 내비게이션이 지도가 하나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걸 보고 이제 그 지도를 보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코빙턴은 또 그렇게 이제 승인하는 그런 또 노하우가 상당한 그런 인재들이 많은 회사죠. 그 회사들하고 이건 이렇게 가는 길이 맞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회의를 하면서 방향을 잡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NDA 자료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2014년 HLB와 엘리바가 주식 스왑을 했습니다. 당시 주위에서 조선업을 하는 회사가 신약 개발을 하는 저런 엘리바하고 스왑이 뭐 가당키냐 하냐 안 될 거다 뭐 이런 시각들이 많았고 이런 걸로 공격도 하고 막 그랬었지만 엘리바가 안 할 걸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수합을 했죠. 수합을 하고 상당히 뭐 이런 노이즈가 많았지만 결국은 합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파마는 선진 7개국에 다양한 설비가 있고 R&D, 원료 제조, 판매 등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는 이런 아주 큰 회사죠. 이러한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하게 된 거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오파마가 리보세라닙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작 HLB 자신은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 네오파마 대표이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네오파마에는 그런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파이프라인만 연봉을 받고 그런 파이프라인만 조사하는 그런 최고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 집단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쫙 봤는데 대표이사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리보세라닙이라는 게 이 많은 70개를 다 봤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판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좋아 보이는 게 리보세라닙이더라.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오파마 CEO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HLB는 정작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어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전문가 집단을 가진 네오파마에서는 여러 약들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그 대단함이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이제 HLB에서도 여러 가지 약을 보겠지만 이런 리보세라닙을 더 중점적으로 보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 집단이 보기에는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 대단함을 더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더 확신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동 쪽의 판매 루트를 확보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판권의 하나인 중국 판권 하나밖에 없는 항서제약이 중국 1위 제약사고 세계 40위권 내에 제약사인데 왜 전 세계 판권을 가진 HLB가 저평가를 받을까? 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공매 세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가치에 따라가는 거죠. 주가는. 자, 그래서 코스닥 시총 1위 가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지금 코스닥 시총 1위는 지금 아주 가까운 단기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일단 1차 목표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허들 하나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제끼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일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